반갑습니다. 공통수학원 세 번째 시간이고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단원에서 배운 곱셈 공식이 어떤 식을 전개하는 방식이었다면 곱셈 공식은 전개에 대한 얘기죠. 인수분해는 반대로 공통인수들로 묶어내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온 1번에서 5번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거는 사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추가되는 이제 고등학교에 추가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수분해 제일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겁니다. 여기 m이라는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m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2번은 어떤 식을 전개해서 나온 건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죠. 그리고 소위 합차 공식이라고 부르는 요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맞죠? 기본적인 거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4번, 5번은 제가 원리도 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치면 더해서 5가 되고 곱해서 4가 되는 수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엇갈리게 곱해서 5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쓸 때 이렇게 써주는 거죠. 네, 중학교 때 인수분해 원리입니다. 그래서 XX, AB 그리고 더하기 더하기로 해서 만들어주면 이게 인수분해가 된 거고 쓸 때는 이렇게 써줍니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마찬가지 xx 써주고 ab 써주고 이번에는 부호를 반대로 그러면 쓸 때는 역시 가로로 써주죠. 이런 원리고 이번에는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ac 써주고 bd 써주면 ad, bc 만들어지죠. 그래서 ax 플러스 b 무작정 이제 뭘 전개해서 이거 나왔을까 하는 게 아니고 곱하고 더해서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쓸까요? 찾아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역시 ax, cx, bd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adx, 마이너스 bc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인수분해고 이제 2차식에 이어서 추가되는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6번은 이걸 전개해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를 어떻게 묶어 나갈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맞고 7번을 조금 있다 하고 8번부터 쓸게요. 8번이 이걸 전개해서 얻은 식입니다. 맞죠? 밑에 식은 얘를 전개해서 얻은 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이런 식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8번을 먼저 했는데 물론 답은 이렇습니다. 이걸 전개한 거니까 그냥 외워도 되지만 7번은 제가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곱셈 공식 변형 있죠. 요거 과정을 한번 볼게요. 밑에 거는 똑같으니까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공통인수로 다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원리가 이제 인수분해 원리입니다. 공통인 걸로 묶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2ab에서 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맞죠?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해보면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 이거는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역시 어떤 식에서 온 거냐면 얘를 전개한 거죠. 머릿속에 있어야 눈에 들어올 겁니다. 반대죠. 당연히 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전개한 게 보일 겁니다. 됐죠? 그리고 11, 12는 중요해서 제가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특히 12번은 복 2차식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1번보다는 12번이 그나마 좀 간단해서 12번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11번을 보여드릴게요. 막 외우는 거랑은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지만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복 2차식은 그 2차식이 중복된 형태를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을 좀 변형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형하냐면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 있죠.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해줍니다. 즉, 이게 떠올라야 돼요. 중간을 이렇게 조작을 해줍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이죠. 어떤 완전 제곱식이냐면 요거의 완전 제곱식이죠. 근데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려면 요게 빼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또 이거의 제곱이죠. 아,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뺍니다.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곱셈 공식. 제가 여기를 마이너스로 착각하지 않도록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복 2차식,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변형한다. 이 아이디어가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좀 필요한 아이디어라서 설명을 했고 11번이 좀 길거든요. 인수분해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합니다. 얘를 변형해보면 이거 맞죠? 그리고 C 세제곱과 3abc 이렇게 있죠. 자, 위에서 썼던 이 공식 있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거 좀 사용하겠습니다. a 플러스 b a제곱 ab b제곱 이거를 활용해서 다시 여기랑 여기를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형태니까 한 번은 더하죠. 여기에 c를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둘이 곱한 걸 뺍니다. 맞죠? 그 다음에 c제곱 더하고 남은 거 쓸게요. 요거랑 요거. 묶을까요? 마이너스 3ab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묶이죠. 그랬더니 또 공통인수가 생깁니다. 요거. 칸이 없는데 조금 밑으로 빼겠습니다. 이쪽으로 뺄게요. 순서를 좀 바꿀 걸 그랬네. 묶어주면 자, 요거 나머지 쓰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 a 더하기 b의 c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ab가 있죠. 요렇게 자,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아는 식이 나올 겁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개할게요. a제곱 b제곱 먼저 쓰고 c제곱까지 쓴 다음에 여기 보면 더하기 2ab랑 얘를 계산합니다. 2ab랑 마이너스 3ab 이렇게 나오고 bc, c 딱 나오죠. 이렇게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도 곱셈 공식의 변형식과 위에 있던 인수분해 공식들이 사용된다는 거 이것까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강의 노트 올려둔 거 보면서 공식을 꼭 암기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원리를 알면 더 좋고 공통인수로 묶어나가는 과정을 이해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좀 복잡한 식들의 인수분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 더 설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인수분해 제가 예제들 몇 개 가져왔는데 인수분해를 할 때 공통 부분이 나오면 치환해주는 아이디어를 좀 설명드리려고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요거를 인수분해 할 건데 무작정 전개하면 안 돼요. 좀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제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먼저 묶어서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요게 공통 부분이 나올 걸 제가 예상하면서 전개한 겁니다. 여기 전개할게요.
공통 부분이 나오죠. 얘를 제가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개를 하면 24, 30. 다행히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뭐 되는 걸 가져왔으니까요. 중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 공식이요. 1, 1, 5, 6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t 자리에 이제 원래식을 넣어줍니다. 완료가 됐네요. 여기서 만약에 더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 여기가 3이나 뭐 8 이런 거면 더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되면 계속 해주면 됩니다. 그 개수가 유리수 범위에서는 계속 해도 돼요. 얘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멈추지만 될 때까지 해주면 됩니다. 1차식으로 쪼개지면 그때까지요.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통인 부분을 치환해서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복 2차식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있죠. 요거 인수분해하는 과정에 중간에 이제 식을 조작해서 합차 공식으로 바꾸는 거. 자, 1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완전 제곱식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합차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완료가 돼요. 예쁘게 써주면 근데 둘 다 한 번씩 더 쪼개집니다. 맞죠? 최종 인수분해는 여기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쪼개는 거.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 그래서 최종적으로 1과 마이너스 2, 마 1과 2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잠시만요. 다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플러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변형 없이도 이런 것도 괜찮아요. x제곱을 t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훨씬 쉽죠. 그래서 2차식이 중복돼서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파란색으로 제가 쓰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넣으면 깔끔하거든요. 이게 훨씬 쉽지 않나? 이러면 두 개로 쪼개지고 두 개로 쪼개지고 맞죠? 문제는 얘를 그렇게 풀려고 했더니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맞죠? 못 풀어요. 이 파란색 방식으로는 안 풀려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의도적으로 중간에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을 알아둬야 파란색으로만 풀 줄 아는 거는 안 돼요. 이 방식으로 풀 줄 알아야 나중에 복잡한 식도 풀 수 있다. 자, 합차죠. 그러면 한 번은 빼고 더하기 먼저 쓸게요. 한 번은 빼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더 이상 진행은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만 되는 것도 있다. 꼭 이게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복 2차식. 숫자가 바뀌어도 중간에를 적당히 쪼개서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게 변형하면 됩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제 좀 복잡합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인수분해가 되는 건데, 자, 물론 이거는 또 눈치 빠른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조금 끊기네요. 치환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t에다가 원래 넣어줍니다. 자, 근데 이것도 무조건 치환해서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쓰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돼버리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X, Y 중에 일단 한 문자를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를 합니다. 이게 제일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마이너스 2Y 더하기 4의 X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인수분해가 될 식이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하면 여기 식이 100% 인수분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개수를 이제 부호를 잘 조절을 해주면 인수분해 돼요. 다시요. 한 문자를 보통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차수가 둘 다 2차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X로 하면 되겠죠. 근데 뭐 더 낮은 차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좋고 어쨌든 정리하고 나면 마지막 부분이 쪼개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인수분해 방법으로 식이 쪼개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쓸 때는 역시 똑같이 써주면 돼요. 가로로. 네, 동일한 식이 나왔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다. 이걸 알아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차식이라고 합니다. 고차식. 좀 차수가 높은 식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조립제법.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만약에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고 하면 좌변에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겠죠. 인수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1을 인수로 갖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진짜로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시도를 해볼게요. 사실 1이 알고 넣은 거긴 한데 그 원리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1. 그러면 여기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 이 식이 다시 이렇게 쪼개진다는 소리인데 마이를 넣어 봤더니 역시 나오죠. 네, 저는 사실 알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 조립제법을 해봅니다. 그러면 되죠. 여기 식은 그래서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보통 이제 차수가 높은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1, 2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를 어떻게 아셨나요? 라고 하면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이거 증명까지는 할 줄 모르는데 그 제일 최고 차항 있죠. 최고 차항 개수 있죠. 개수의 약수들을 분모에 쭉 나열을 해봅니다. 근데 1과 1밖에 없어서 어차피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1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상수항에 약수를 쭉 나열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1밖에 없죠. 그래서 부호를 뿔마 해가지고 조립제법이 될 수 있는 수 있죠. 요거는 사실 이 문제에서는 풀마 1밖에 없어요. 밑에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거는 그러면 전 1 넣어도 안 되죠. 1 넣어 되네. 1 넣어도 되네. 1도 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인수의 후보군은 플러스 마이너스 1, 2, 1, 2, 3, 6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수들이 참 많죠. 그래서 사실 이걸 다 넣어보긴 힘드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냥 1부터 풀마 1부터 넣어보면 0이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1, 2, 3에서 거의 끝나요. 근데 가끔씩 정수 안 되고 분수로 되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이젠슈타인 원리인가? 이름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 이름도 중요한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1을 넣어봤더니 역시 됩니다.
그 말은 이 식이 이렇게 쪼개진다는 소리고 해볼게요. 1, 2, 2. 그러면 얘는 그냥 손으로 인수분해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혹시 처음에 1을 넣을 생각을 못 하더라도 어떤 수로 시작을 해도 됐었냐면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2로 시작을 했었어도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얘를 또 쪼개면 되겠죠. 근데 분수로 처음 시도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2분의 3으로도 될 겁니다. 2, 3, 2,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시작도 할 수 있다. 1은 뽑아낼게요. 이렇게. 태블릿이 조금 끊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차식은 인수분해를 할 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시도하는 수들은 이 원리를 따른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고 대부분 풀마 1, 풀마 2, 풀마 3 순서로 넣으면 이 안에서 한번 되니까 이대로 하든 아니면 그냥 넣어보든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인수분해 단원 설명을 마치고 제가 또 많은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